엄마, 양육비 내가 받아서 관리하면 안 돼? 여러분, 고등학생 딸에게 이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대한민국 수많은 이혼 가정에서 겪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수진 씨는 이혼 후 고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나름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죠. 쉽지 않았어요.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운다는 게. 근데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도 잘 크고 있고. 양육비는 50만 원, 전 남편이 매달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2년 정도는 못 받았지만 그 이후로는 꾸준히 입금되고 있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수진 씨는 딸에게 용돈을 거의 주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못 줬어요. 그때그때 아이가 요구할 때 조금씩, 그리고 달마다 조금씩. 근데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은 명절 때 친척들에게 받은 용돈과 아빠에게서 받은 세뱃돈으로 생활해왔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아빠가 가끔씩 용돈도 보내줬죠. 그리고 최근에는 딸이 알바까지 시작했습니다. 알바하는 걸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복잡해요. 고등학생이 벌써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게. 그런데 오늘 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양육비 내가 받아서 관리하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평소에도 엄마와 대화를 잘하지 않는 딸이었습니다. 하루에 말 한마디 제대로 붙이지 않는 날도 많았죠. 그런 딸이 갑자기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평소엔 엄마랑 말도 잘 안 하면서 양육비는 내가 받겠다고. 그 돈을 엄마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기는 하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등학생 딸이 양육비를 직접 받아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엄마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날 밤 수진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수진 씨는 이혼 후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양육비 50만 원과 자신의 월급으로 딸을 키워왔죠.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생활비, 집세, 식비, 학원비 모든 걸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솔직히 빠듯했어요. 양육비 50만 원. 그걸로 아이 학원비 내고 식비 쓰고 옷 사고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용돈을 넉넉하게 못 줬던 거예요. 딸은 그런 엄마의 사정을 알고 있었을까요? 엄마가 힘든 거 알아. 근데 나도 힘들어. 고등학생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친구들은 용돈을 받습니다. 매달 10만 원, 20만 원. 어떤 친구는 더 많이 받죠. 하지만 자신은 용돈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이랑 나갈 때 항상 눈치 봐요. 카페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나 돈 없어라고 말하기 창피해서 그냥 안 간다고 해요. 그래서 딸은 명절 때 받은 용돈을 아껴 썼습니다. 세뱃돈도 조금씩 나눠 썼죠.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 친구들이랑 어울리려면, 내가 원하는 거 사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최근 이것저것 쓰다 보니 돈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알바비도 들어오지만 부족했죠. 그때 딸은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매달 양육비 50만 원을 보낸다고 들었는데 그 돈은 나를 위한 돈이잖아. 그럼 내가 직접 받아서 관리해도 되는 거 아니야? 딸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양육비는 자신을 위한 돈이니 자신이 직접 받아서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엄마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 돈만으로는 내가 쓰는 학원비, 휴대폰비, 그 외에 다른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 돈을 내가 받겠다고. 수진 씨는 딸이 양육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50만 원. 그게 그냥 용돈이 아니에요. 그 돈으로 내 밥값, 간식비, 학원비, 옷값, 핸드폰 요금 다 나가요. 그걸 내가 직접 받으면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지만 딸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엄마가 그 돈으로 날 키운다는 거 알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가 관리하니까. 다음 날 수진 씨는 딸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너 어제 한 말 진심이야? 응, 그 돈을 엄마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도 대충은 알아. 근데 나도 그 정도 생각은 하고 관리도 할 수 있어. 관리. 너 그 돈이 한 달에 얼마나 드는지 알아? 밥값만 얼마인지, 학원비가 얼마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관리한다는 거야? 몰라. 그래도 내 돈이잖아. 내 돈. 그 말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 양육비는 너를 위한 돈이지. 근데 그걸 엄마가 받아서 너를 키우고 있는 건데 그게 잘못된 거니?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딸은 자신이 관리하고 싶다고 했고 엄마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죠. 넌 아직 고등학생이야. 돈 관리가 쉽지 않아. 나 알바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돈 관리도 잘하고 있어. 알바비랑 생활비는 달라.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겠어? 내가 하겠다고. 수진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줘야 하나? 아이가 직접 관리하게 해야 하나? 근데 만약 잘못 쓰면 어떡하지? 그리고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해요. 수진 씨의 서운함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나랑 말도 잘 안 하면서 돈 얘기만 나오면 말을 하네.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많은데 이런 요구를 하니까 너무 서러워요. 사실 수진 씨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딸과의 관계였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예전에는 얘기도 잘하고 그랬는데 이혼하고 나서 아이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딸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 미안해요.
그래서 더 말을 안 하게 돼요. 내가 뭐 하고 싶다고, 뭐 사고 싶다고 말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모녀는 서로를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돈 관리를 더 잘했어야 했나? 아이한테 용돈을 더 줬어야 했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하소연을 올렸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죠.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돈이에요. 투명하게 관리하셔야죠. 고등학생에게 50만 원을 다 주면 관리 못해요. 엄마가 서운한 건 이해하지만 아이 입장도 생각해보세요. 대화가 필요해 보여요. 양육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아이에게 보여주세요. 댓글들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다들 쓴소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혼자 있다 보니까 괜히 아이의 한마디에 서러움이 커진 거였나 봐요. 며칠 후 수진 씨는 다시 한번 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양육비 얘기 말이야. 엄마가 처음에는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했어. 근데 생각해봤어. 내 말도 맞아. 양육비는 너를 위한 돈이니까 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지. 그래서 엄마가 가계부를 보여줄게. 매달 용돈도 좀 더 규칙적으로 줄게. 하지만 딸의 반응은 수진 씨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받고 싶다고. 뭐? 엄마가 어떻게 쓰는지 보여준다고 해도 결국 엄마가 쓰는 거잖아. 나는 내가 직접 받아서 내가 쓰고 싶다고. 너 진짜 엄마 말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돈이니까 내가 관리한다고.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양보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야? 대화는 결국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딸은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수진 씨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죠. 알았어. 그럼 한 달만 해봐. 50만 원 내가 받아서 관리해봐. 근데 그걸로 내 학원비, 핸드폰 요금, 밥값 다 내가 알아서 해야 해.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2주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아이가 나름 돈을 아껴 쓰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3주차에 접어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엄마, 돈이 부족한 것 같아. 뭐 벌써? 학원비 내고 친구들이랑 밥 먹고 옷 좀 사고. 그랬더니 별로 안 남았어. 핸드폰 요금 낼 돈이 없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50만 원이 많아 보여도 실제로 쓰다 보면 금방이거든요. 수진 씨는 결국 딸의 핸드폰 요금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죠. 이번 달은 엄마가 내줄게. 근데 다음 달부터는 내가 알아서 해야 해. 알겠어.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딸은 양육비를 받았지만 계획적으로 쓰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돈이 술술 나갔고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바닥이 났죠. 엄마, 이번 달도 좀. 또 알았어, 알바비 들어오면 갚을게. 알바비로 갚는다더니 한 번도 제대로 갚은 적이 없어요. 알바비도 다 자기가 써버리니까. 수진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지? 양육비를 아이가 받는다고 해서 줬는데 결국 내가 또 보태주고 있잖아. 그럼 뭐가 달라진 거야? 더 큰 문제는 모녀 관계였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횟수가 늘었어요. 엄마가 또 돈 이야기한다. 그런 표정으로 저를 봐요. 예전보다 더 멀어진 것 같아요. 딸도 딸 나름대로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관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놀면 돈이 나가고 필요한 것도 많고 50만 원이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 한 달 후 딸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가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어려워. 그냥 엄마가 관리하고 나한테 용돈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뻐해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수진 씨는 다시 양육비를 관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뭔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고 나는 여전히 외롭고. 어느 날 밤 수진 씨는 혼자 울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이혼한 건가? 아이 하나 제대로 못 키우고 아이한테 제대로 된 용돈도 못 주고 나는 뭐 하는 엄마인가? 가끔 엄마가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못 들은 척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여러분, 한부모 가정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양육비 50만 원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 혼자서 경제적, 감정적 모든 걸 책임진다는 것, 그리고 아이와 점점 멀어지는 것을 지켜본다는 것. 사람들은 말해요. 잘 버티고 있다고. 대단하다고. 근데 정말 잘 버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는 걸까요? 최근 수진 씨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이 대학에 가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전 남편에게 양육비 인상을 요구해야 할까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이는 아빠한테 가끔 용돈도 받고 세뱃돈도 받고 나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더 두려운 건 혹시 아이가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하면 어떡하지? 아빠가 경제적으로 더 여유 있으니까. 수진 씨의 두려움은 현실이 될까요? 가끔 생각해요. 아빠랑 살면 돈 걱정은 덜 할 수 있을까? 근데 엄마 혼자 두고 갈 순 없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해피엔딩은 없습니다. 수진 씨는 여전히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고 딸은 여전히 엄마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양육비 50만 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모녀의 대화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요. 내 딸이니까. 힘들어도 서러워도 버텨야죠. 엄마니까.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게 정답일까요? 아이는 정말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녀는 언젠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수진 씨의 하루는 오늘도 그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일상의 온도는 계속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